다른 데서 병원을 돌다가 오시는 분들은 10중 8구 이제 수술을 권하고 오는 환자들이에요. 주변에 사실 수술하고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병변을 제거하고 그 정상 부분을 갖다가 잘 이렇게 떼어주고 교정을 해준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근력 저하 상황이 신경치료만으로도 되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 카테터를 그곳에 거치를 해서 약물이 지속적으로 가면서 염증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신경성형술 같은 것까지 고려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술을 안 해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오신 분들 100% 다 좋아지셨죠. 그분들은 다 이제 수술 권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다 좋아졌습니다. 현재까지 오신 분들은. 원장님 모토가 비수술 치료를 추구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이거는 진짜 수술해야 된다 라는 상황들이 좀 있나요? 있죠. 우리가 의학적으로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 그래요. 빨간 깃발이죠. 이 상황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상황이 있죠. 그 경우는 크게 보면은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러 다양한 중재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 조절이 안 되고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이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명백하게 기질적으로 디스크가 터졌든 아니면 뭐 사고로 인해서 뼈가 부러졌다든지 해서 척추뼈로 인해 가지고 신경이 명확하게 어디 이제 눌리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응급수술을 해야겠죠. 또 다른 경우는 마미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요추부 쪽에서 또는 흉추부 쪽에서 생길 수도 있고, 척수 자체를 갖다가 심하게 압박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대소변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빨리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운동 기능이 심하게 손상될 경우, 디스크가 터져 흘러나와서 다리가 안 움직인다, 발목이 뚝 떨어진다, 운동 기능 자체가 심하게 이제 손상이 돼서 생활이 안 되는 경우라면 그때는 이제 빨리 수술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운동 기능 저하가 명확히 있는 경우에는 신경이 눌려서 척수 쪽의 신경들은 재생이 안 되는 신경들이 많이 있거든요. 눌려서 그렇게 운동 기능이 저하될 정도로다가 하루 이틀 이상 간다, 그러면은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빨리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수술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더 의사도 환자도 헷갈리게 하는 거는 그런 상황이 심하지는 않은데 뭔가 부분적으로다가 보존적 치료에 저항을 하고 운동 기능이나 그런 대소변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주 극심하게 누가 봐도 이제 명명백백하고 지체되면은 위험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풋드럽, 이제 발이 떨어지는, 지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보행하다가 거기 걸려서 넘어지고 그럼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은 아닌데 뭔가 힘이 좀 빠진 느낌이 들고 명확하게 이제 힘은 빠지는 것 같은데 심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의사들 간에도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상황들, 그런 상황들은 바로 감압을 해줘서 수술에 의해서 나중에 수술적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그 상황을 먼저 해결을 해줘서 기능적으로 되돌려야지, 안 그러면은 문제가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는 신속하게 수술 결정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게 나을 수가 있겠죠. 원장님이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직 수술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극심한 경우, 다른 데서 병원을 돌다가 오시는 분들은 10중 8구 이제 수술을 권하고 오는 환자들이에요. 주변에 사실 수술하고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술을 한다는 게 병변만 떡 떼가지고서는 뭐 그 부분만 해결하면 좋겠지만은 이제 들어가면 뭐 근육도 커야 되고 뼈도 갈아야 되고 신경 구조물들이 다 극심하게는 어떤 돌출된 디스크나 여러 어떤 그런 병변에 의해서 다 정상적인 어떤 신경하고 다 엉겨붙어서 그런 상황이에요. 엉겨붙은 디스크를 제거하고 신경 구조물들을 잘 또 떼서 정리해주고 그러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디 뭐 실타래 엉켰을 때 그걸 세심하게 골라서 펴준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병변을 제거하고 그 정상 부분을 갖다가 잘 이렇게
떼어주고 교정을 해준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 신경 구조물들도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신경 손상이 있어서 하지 쪽으로 해서 분명히 근력 저하가 있는 거는 맞는데 아주 명확하지는 않고, 그런 경우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팁이 있어요. 신경 치료를 해주면 근력이 돌아오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길게 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근력 저하 상황이 신경 치료만으로도 되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 신경 치료뿐만 아니라 카테터를 그곳에 거치를 해서 약물이 지속적으로 가면서 염증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신경 성형술 같은 것까지 고려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방문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좀 이렇게 수술을 제한받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이거를 왜 수술하려고 하지라는 정도의 그런 영상 같은 게 있었나요? 대소변을 못 보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근력 저하가 애매한 경우나 대소변 저하라고 그랬을 때 그 부분도 좀 애매한 경우, 그러한 경우 환자들이 꽤 있죠. 그럼 그런 분들이 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되게 이제 애매한 게, 고령인 환자인 경우에는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 관련된 것들이 장애를 기본적으로 가지신 분들이 많고, 고령이신 분, 뭐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변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너무 많아요. 일시적으로 통증이 있는 상황에서는 부감신경계가 너무 활성화가 돼서 변비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소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경우 애매할 수가 있어요. 빈도가 낮아지고 대소변 횟수라든지 또 불편감이 그러면서 이제 느낄 정도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소변을 넣긴 넣고, 근력 저하 같으면은 힘이 빠지기는 하는데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그런 불편함은 아니고, 이제 그런 경우는 수술 전에 신경질 치료를 통해서 역전 여부를 갖다가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는 있겠어요. 그 정도 증상만 돼도 병원 가면 이렇게 수술을 권유받는가요? 일반적으로는 되게 권하죠. 수술을 권유받고 수술을 실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보고, 일부분들은 이제 저나 다른 이제 통증 의사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되겠죠. 원장님 같은 이제 통증 병원을 가는 거는 이제 또 수술을 안 해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유튜브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환자와의 만남이 될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오신 분들 100% 다 좋아지셨죠. 그분들은 다 이제 수술 권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다 좋아졌습니다. 현재까지 오신 분들은. 일단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레드 플래그 사인들, 위험 사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애매한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신중하게 고려를 하는 것도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신경치료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근력 저하나 대소변 장애 그런 것들이 호전되는가를 봐서 수술을 갖다가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